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그대에 위하여 목 놓아 울던 청춘이 이 꽃이 되어 피를 머금은 듯 피를 토하듯이 보기에도 섬뜩하게 검붉게 피어난다고 시인들은 이 나무의 꽃을 노래하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눈보라가 있기에 회갈색의 매끄러운 줄기, 반질반질 윤나고 넓고 짙푸른 잎, 샛노란 수술과 선홍색 꽃잎이 더욱 선명하고 당당하며 초연해 보이기까지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동백나무입니다. 동백이라는 명칭에서 동은 겨울을, 백은 나무를 뜻하므로 겨울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 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백에 이미 나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뭐가 허전했는지 나무를 또 붙여 동백나무라고 부르는군요. 이 나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겨울의 문득인 11월부터 꽃망울을 달기 시작하여 불길이 타오르는 듯 고혹적인 꽃잎을 활짝 펼친 채 음동설한을 견뎌낸 다음 마침내 3, 4월 새봄이 오면은 홀연히 꽃이 떨어지는 겨울나무입니다. 동백나무를 중국에서는 해홍 또는 해홍화라고 부르면서 바다 건너 신라에서 들여온 나무라고 소개했던 기록이 있음을 보아서 동백나무는 적어도 신라 때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해당리 산다와 산다, 다매라고도 했고 수화당 시대에는 해류 또는 해성류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지요. 동백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인데 문헌으로 봐서 고려시대의 문인인 이규보의 한시에서 동백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동백 아가씨, 즉 춘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일본에서는 동백나무를 봄 춘자에 나무목이 합성된 한자인 춘으로 표기하면서 쯔바키라고 읽는다는군요. 이 오페라의 원작인 듀마의 소설 제목 르다모 까멜리아가 동백나무의 여인 혹은 동백꽃 아가씨였기에 일본에서 이를 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나라 공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답니다. 극의 주인공 비올레타는 마리아 듀플레시스라는 실존 여성의 모델인데 한 달 중에 25일은 흰 동백꽃을, 나머지 날에는 자신의 생리를 암시하는 붉은색 동백꽃을 들고서 사교계에 나타났다지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춘자는 동백나무가 아니라 참중나무를 뜻하니 다른 뜻이 됩니다. 듀마의 소설은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는데 라트라비아타는 베르디의 음악을, 발레에서는 쇼팽의 음악과 카멜리아의 여인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었다는군요. 동백나무는 그 학명이 카멜리아 자포니카로 린네가 1775년 직접 명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카멜리아라는 속명은 필리핀 식물탐사에서 많은 공헌을 남긴 예수회 소속 가톨릭 선교사 카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지요. 이분이 동백나무를 유럽 학계에 보고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기려서 그의 라틴명 카멜루스를 학명으로 쓰게 되었답니다. 종소명 자포니카는 일본을 나타냅니다. 엥겔 베르트란 독일인 탐험가가 아시아를 둘러보다 마침 일본을 간 김에 채취해서 유럽에 퍼지게 했으므로 일본 이름이 붙게 된 것이지만 만일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져갔다면 종소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동백나무는 한국이 전세계 분포의 북방 한계선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한반도의 주로 남쪽 섬지방에서 자라지만 내륙으로는 지리산 화엄사, 서쪽으로 충남 서산과 대청도, 동쪽으로는 울릉도까지 분포합니다. 카멜리아는 프랑스 명품 샤넬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백꽃 아가씨는 듀마의 소설 제목에서나 이미자 씨의 노래에서도 등장할 만큼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인데요. 밑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과목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6 내지 7m 정도의 키이고 10m 이상 자라기도 한답니다. 어긋나기로 달리는 타원형 잎의 표면은 수분 증발과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반질반질한 큐티클층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털이 없고 뾰족합니다. 꽃은 암수술이 한 꽃에 있으며 5장 내지 7장씩인 붉은 꽃잎이 약간씩 겹쳐지고 아래쪽이 붙은 채로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달립니다.
9, 10월이면 둥근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으면서 세 갈래로 벌어져 씨앗을 드러내죠. 동백나무는 새가 꽃가루바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조매화라고도 합니다. 너무 추운 계절부터 꽃을 피우고 향기가 없으므로 벌나비를 부를 수가 없으니 새들의 시선을 끄는 큼직한 붉은색의 꽃과 맛나고 풍부한 꿀로 새들을 유혹을 합니다. 동박새는 동백나무 꿀을 특히 좋아한다는데 꿀을 빠는 과정에서 불이나 이마, 깃털에 꽃가루를 잔뜩 묻혀서 이 꽃 저 꽃으로 옮겨 동백나무의 수분을 도웁니다. 우리나라 고유 동백나무는 모두 붉은색의 홀꽃인데 이보다가 잎이 약간 작으며 꽃잎이 더 벌어지고 주로 11월에서 12월에 꽃이 피며 특히 씨방에 털이 빽빽한 것은 애기동백입니다. 흰색 꽃이 피는 흰동백나무나 분홍색의 꽃, 황금색 잎, 겹꽃잎, 꽃에서 향기를 내는 것 등은 돌연변이거나 원예 품종들이죠. 지구상의 동백나무는 200여 종, 재배종만도 5천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백 열매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90%나 되고 올레인산의 함유율이 84%로 올리브유보다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맑고 노란 기름은 굳지도 변하지도 마르지도 않고 때도 잘 끼지 않으므로 최고의 머릿기름으로 꼽혔다지요. 옛날에는 주로 왕실이나 사대부집 여성들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미성숙한 열매로 구강암 등의 항암약재로도 개발 중이라는군요. 나무는 재질이 견고하여 얼레빛, 다식판, 장기짝 등 각종 생활용구 제조에 쓰이고 잎은 태워서 자색을 내는 유약으로 또 피기 전에 꽃을 모아 말려서는 타박상이나 멍든 피를 풀어주는 데 유효하며 특히 지혈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 주변에도 동백나무 숲이 많은데 전북 고창의 선운사, 전남 강진의 백령사와 광양 옥령사 등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있답니다. 나주 송중리 금사정의 동백나무, 서천 마량리 경남 거제 학동리에도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 숲이 있지요. 각 시도 지정 기념물인 동백나무나 그 숲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동백꽃은 장미와 함께 정열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기다림이라거나 애타는 사랑, 구전, 약속 등의 꽃말을 가지기도 합니다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겨울이란 혹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하고 강렬한 동백나무의 모습을 선비의 청빈함과 절조와 기계의 표상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동백나무가 3번의 꽃을 피운다고도 하였지요. 처음은 나무에서 피는 꽃이요. 두 번째는 떨어진 뒤에도 더욱 찬란한 선홍색으로 땅을 물들이는 꽃이며 마지막으로 혹한을 견뎌온 그 강인함처럼 가슴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꽃이라지요. 어느 가수는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피처럼 뿜어 올린 꽃이었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이 겸허하고 결연히 눈물방울이 떨어지듯 통꽃 그대로 뚝 떨어져서는 진홍색 카펫처럼 흙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꽃송이들이 왜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오랜 인고의 시간과 사연들이랑 훌훌 털어버리고서 오히려 더 밝으며 호탕하고 붉게 물든 웃음을 터뜨리면서 우리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이 나무의 모습은 감동 그 이상입니다. 삶에서 겪는 수많은 이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나무가 동백나무입니다.